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네, 연봉 3억 이상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끄덕끄덕 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2022년 적지 않은 연봉에도 1년 넘게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의료 공백을 겪었던 산청 보건의료원. 이 사정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도민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분명 의사가 오지 않는 배경도 이 역시도 우린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소멸 위험 지역에 따르는 의료 공백 문제가 현실이 됐고 앞으로도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안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역소생연구소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지역의 위기,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두 곳의 관계자를 모시게 됐습니다. 김미득 창원 도우누리센터장, 박인자 경남산청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경영이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박인자 이사께서는 네. 오늘 함께 출연한 김미득 센터장과 좀 연이 있으세요? 아는 네. 사이입니까? 예, 저희는 예. 경남 지역에서 그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서 분야는 좀 다르지만 예. 같이 활동하고 있었고 김미등 센터장님은 지금 사회복지 관련한 일을 해오셨고 저는 소비자 생협 관련한 일을 예.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방송에서 새로운 조합으로 네. 마주를 하게 됐네요. 오늘 제가 조합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앞서도 조합원 그렇죠. 조합 얘기했었고 제가 아는 조합은 노동조합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에 또 사회적이 붙었네요. 뭐 소셜이 붙었는데 센터장님 뭐 어떤 개념이에요? 다릅니까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뭐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예. 운영이나 원칙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예. 협동조합 기본법 상에 영리법인으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익 배당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 그런 규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비영리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네. 예, 이렇게 일반 협동조합과 구분지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이제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두 분을 오늘 저희가 모시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속된 곳에서 각각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연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김미득 센터장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창원 도우누리는 2017년에 창립을 했고요. 예. 저희는 돌봄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장기 요양 서비스로 주간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사 서비스 사업, 돌봄 급식 서비스 예. 사업, 그다음에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총 9개 서비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9개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요즘 그 돌봄의 가치가 참 많이 중요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군요. 산청 의료사협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이름이 네. 굉장히 길어가지고요. 산청 의료사협은 예. 줄임말이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경남 산청 의료복지 예. 사회적 협동조합 예. 이렇게 긴 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사협. 네, 이렇게 의료사협으로. 부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산청만의 협동조합이 아니라 이름처럼 경남 산청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경남 산청 의사협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2021년 11월에 저희가 창립을 하게 됐고요. 경남에 있는 많은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이 같이 이사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의사이자가 원장을 맡고 계셨던 이제 김명철 원장님이 이 깃발을 드셨고 어쨌든 본인이 시혜적으로 해오시던 일들을 네. 조금 더 조직적이고 공익적으로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이제 결단을 하시면서 저희가 같이 하게 됐고 준비 기간을 한 2년 거치면서 작년 2023년 11월에 하목한의원이라는 사업체를 개업하게 됐습니다. 허준이 거기 계셨군요. 네, 예.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이제 두 곳 조금 더 파보면 앞서 사회적 협동조합 얘기도 했었고요. 창원 도우누리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방식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어떤 이유부터 출발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지역자활센터 2004년에 복권기금 사업으로 사회 서비스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으로 있던 공동체들이 자활기업 이렇게 전환하는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법인 설립을. 예. 그때 그 당시에는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주로 설립을 했었고요. 근데 2012년에 12월 달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협동조합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유한회사 주식회사 협동조합 운영하는 곳을 좀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듣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설명회도 하면서 근데 실제 저희가 그 법인 설립하기 전부터 예. 소액 대출이나 상호부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동조합 최종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원들 자체가 뭐 마치 회사의 직원처럼 상하관계 이런 것보다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뭐 주주고 약간 이런 그렇죠. 개념으로 네네.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현재는 245명 조합원이 계시고요. 예. 창립할 때는 114명.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늘었네요. 네, 뭐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가사관리사, 그 다음에 생활지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이분들 직원들이 전부 다 저희 90% 이상이 직원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 네, 후원 조합원도 계시고 예. 이 모든 분들이 지금 출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돌봄과 뭐 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의의 마음이 또 가득한 분들이 조합원으로 포진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산청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역시 시작이 궁금한데 아무래도 의료 여건이 부실하니까 그것이 네. 큰 배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그 수도권이나 큰 도시가 아니라면 지방에서 살아계시는 분들은 계속 그 의료 공백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예. 산청 지역은 34만 800명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인구 중에서 거의 38%의 인구가 초고령 인구이기도 하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워지겠네요. 그 네네, 초고령 곧 인구가. 40%가 육박하다는 예, 예, 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처음 멘트에 말씀하신 것처럼 3억 6천만 원이라는 그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5차례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그렇죠.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작년 상황이 있었고 도대체 이제 주민들도 사실은 그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예. 아마 산청군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지역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항상 의료 공백을 어디서 메꿔야 될지 또 어디로 또 병원을 찾아가야 할지 이런 이제 불안감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신할 수 있는 의료진을 수급하기 자체가 쭉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공공의료 붕괴될 수 있는 위기에 있어서 대안을 찾아보자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됐던 것 같고 그때 이제 그러면 좀 어떤 대목들이 좀 추진력으로 발동을 했을까요? 이게 의료사업의 시작, 뭐 설립이 가능했던 네. 거. 예, 이름도 아마 의료사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2019년에 산청군에서 민간 원탁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지자체별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고 산청군에 계신 주민들이 산청군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의료복지다 이런 이제 의제가 발의가 됐었고 지역 활동을 하고 계셨던 김명철 원장님이자 한의사이신 우리 지금은 이사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께서 본인이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시혜적인 활동을 좀 더 조직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자 이런 이제 결단을 내리셨고 저희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위기에 맞서는 대안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산청 의료 사업 같은 경우가 부산 경남 최초 의료 사업이라고 이 부분만큼은 뭐 국민도 충분히 좀 자부심 느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 비해서 아무래도 좀 의료 들어가고 하니까 그 설립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의료협동조합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되지 못한 이유도 말 그대로 의료진이 없다면 협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기 일단은 때문에 그게 가장 크고 그렇고 또 이제 지금은 협동조합법이 지금 2012년에 만들어지면서 수월하게 협동조합도 구성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의료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500명의 조합원이 모여야 되고요. 그래요. 1억 원의
출자금을 그분들이 또 내셔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구성원도 결의가 높아야 되겠지만 예. 자본도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 까다롭다 이런 이제 인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의료진을 구하는 것 자체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예. 시작을 하기도 아마 어려웠던 것 같고 또 2012년 이전에는 의료생협이라는 이름으로 경상남도에도 많은 의료생협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생협은 실제 그 사협과는 다르게 사무장 병원이라는 이런 이제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으면서 의료사협으로 좀 더 공익적이고 사회적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법 전환과 함께 그때 의료조합 운동들을 하신 분들의 예. 좀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말씀 들으시면서 뭐 좋은 일 같다. 네. 근데 참 어렵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예. 아마 제 표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이 네.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아마 네. 많이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청 의료 사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조합원들은 만족하느냐, 무엇보다 또 찾는 환자들은 또 만족하며 다가오는가, 네. 이게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한의원을 개원한 지 한의원 이름은 화목 한의원입니다. 화목합니까 분위기? 네, 예. 화목하죠 지금은. 네, 6개월 정도 넘었고 1년이 채 안 되는데 화요일 목요일은 원장님께서 의료봉사를 가거나 마을 진료를 가시기 때문에 화목한의원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산청군 성심원이라는 예. 한센인 마을인데 이 한센이 마을이 거의 50년 넘게 일반인들이 드나들 수 없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턱이 높아진 그런 지역이었는데 원장님이 김명철 원장님께서 거의 그 20년 넘게 매주 들어가셔서 진료를 하시고 의료봉사를 하시면서 주민들을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고 싶다 이런 이제 소원을 가지시면서 저희가 한의원을 성심원 내에 두게 되었습니다. 예. 그 시작으로 성심원 내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마을 주치의를 만들게 되신 거죠. 그래서 아침이면은 그 환자분들이 줄을 서서 한의원에 들리시기도 하고 또 처음에 문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은 산청에 계신 주민분들도 성심원을 자주 찾아오시면서 지금은 거의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 번 오신 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시고 하면서 예. 진료는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면 참 다행이다 네. 싶으면서도 앞으로가 더욱더 이제 미래가 걱정이다 싶기도 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원동력에 대해 짚어주신 것 같고요. 좀 현재 시점에서요. 창원 도우누리 같은 경우에는 설립 7년 차죠. 네네 맞습니다. 어떤 지속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보기에. 저희가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던 거는 예. 조합원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참 조직에 대한 신뢰는 네.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18년도에 그 주간보호 사업을 확대하자고 총회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공간 마련을 위해서 투자 비용이 10억 정도가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조합원들이 너무 망하면 어떡하냐, 네? 그리고 그냥 있는 사업만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크게 벌리지 말고. 근데 예.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매입은 못하고 임대로 하게 됐는데 그때 임대할 때도 사실은 투자 비용이 사실 필요했었고 그때 당시 조합원들이 1억을 모아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주간보호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주간보호 방문 목욕, 방문 요양 사업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설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와서 만족도도 높아지니까 예. 그때는 이제 조합원들이 매입할 걸 또 이제 후회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사업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 돌봄급식 사업도 하게 되고 가사 서비스 사업도 하게 되고 건물도 매입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이제 출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늘리고 그 다음에 공간도 만들기 예.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사업 직접 출자해서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애정과 관심이 많게 되고 그러면서 사업이 늘고 그러니까 또 일자리가 당연히
예, 늘게 되고 그런 조합원도 일자리 늘게 창출 됐습니다. 개념도 네,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 순환이 되는 거죠. 네. 돌봄의 선순환과 그리고 또 뭐 어린 네. 서비스 제공의 선순환 있어서 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마중물 역할이 생겨났으면 하는데 아마 그게 오늘 얘기 어렵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의 관심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싶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또 들어보면 창원 도우누리는 돌봄 서비스, 산청 의료 사업은 한의원 의료 돌봄 통합 지원, 또 의료 서비스 분야 조금 더 확대하자. 이제는 이런 좀 의견들이 있는지도 요구도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번엔 예, 이사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산청도 그렇고 경남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혜택을 받아본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앞전 방송에서도 있었지만 농수신협이라든지 예. 새마을금고도 다 협동조합이기도 한데 그렇죠. 예.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 10년 전부터 소비자 생협이라든지 다양한 의료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힘입어서 지금 의료 협동조합도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은 그 혜택을 받아보신 분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협동조합으로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어려까지도 주민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이 이외에도 이후에 사회적 협동조합 돌봄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예. 뭐 의료 그 병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호스피스 병원까지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의료 서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지역에서 터의원하고 이제 주치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직장 이제 직원들 건강 검진 그리고 주간보호 어르신들 월 1회 방문 진료는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합원들도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러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의료 사업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사업 공부 모임도 창원에서 같이 그렇죠.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산청 의료사업의 창립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런 그 조직들 자체가 네. 지역 내에서 컬래버레이션을 좀 많이 해 네.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도. 지금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 시작점에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됐군요. 네.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참 해외랑 우리랑 비교해 보면 어떨까? 의료 사업 돌봄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을 좀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좀 다릅니까 그러면? 뭐 세계적으로 의료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 발달한 나라들은 특히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웃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 갖고 있는 문제들이 훨씬 앞서서 있었기 때문에 예. 한 30년 전부터 소비자 생협 그리고 의료 생협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실제 많은 돌봄의 복지 분야를 생협이 그리고 의료 사협이 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그대로 우리가 사실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공부도 많이 배우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협동조합들이 그 나라를 잘 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저희가 공부도 하고 방송도 보고 아니면 저희가 견학도 가면서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 분야에서 특히 굉장히 발달해야만이 국가도 함께 성장할 수 있겠다. 좋은 복지 국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부나 지자체에 대해서도 좀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센터장님도 뭐 간단하게 좀 어떤 게 변화가 생기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었잖아요. 예,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돌봄 노동에 대해서 돌봄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필수 노동자라고 그러니까 돌봄의 좀 중요성을 좀 예. 언론에서 부각을 시키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전히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변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많이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이고요.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돌봄 서비스 수가 인상이나 돌봄 예.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좀 개선이 좀 됐으면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돌봄 노동의 가치가 예. 존중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그 전에 뭐 간호법 거부권도 그렇고 네. 제2호권도 그렇고 노동을 좀 바라보는 시각들을 봤을 때라든지
최근에 의대 증원되지 않았습니까? 20여 년 만인가? 네. 그거 보면서 이건 관련이 있는데 관련이 없는 뉴스 같은 네. 예,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자, 앞으로 두 분이 협력하실 일도 많으실 것 같고 네. 좀 어깨에 전해지는 무게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더욱 거듭나고 싶은지 또 계획은 있으신지 하고 싶은 말씀 하지 못하셨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자 이사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쉽지 않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노인 문제라든지 여러 이제 소외계층과의 예. 결합 그리고 돌봄의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정권이 어떻게 되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들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 10년 동안 해오던 협동조합 운동들로 볼 때 충분히 사회적 경제 역량 안에서도 국가와 함께 이런 협력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축소하자면 경남 지역에서도 의료나 돌봄 예. 문제를 저희가 협력해서 뭔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예, 이 좁은 지역에서 가장 좋은 그런 의료복지 협동조합을 예. 돌봄과 함께 연결해보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득 센터장님도 한 20초밖에 없네요. 예. 아 그래요? 예. 네, 저 아까 마찬가지로 네. 의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요양원 운영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업을 확대해서 예.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네. 때까지 예,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네. 뉴스바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